로컬의 가치, 변화와 혁신, 도시 속 매력, 그리고 공간 인사이트.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 도시 공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콘텐츠가 부각되는 오늘, 우리 지역 광주의 호수공원 조성 계획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에서 도시를 바꾸는 호수공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선배님 오늘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네. 일하려니까 일할 맛이 좀 나네요. 아 그래요? 저는 안 탁 트여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야 이게 확실히 다르네. 네. 제가 물 옆에서 이렇게 방송해보는 거 오랜만이거든요. 확실히 그 물이 주는 평온함, 이 경쾌함, 맑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인연이 쉽지 않은데 우리 저 춘향이 대회에서 만났어요. 춘향이 대회에서 만났어요. 저에게 네. 직접 상을 주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딱 한 해 그 춘향 선발대 진행했는데 그때 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10여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려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겠죠? 자리가 이렇게 저 마련돼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들을 아마 오늘 네. 첫 번째 분부터 모셔볼까요? 네,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역시 오늘 주제가 물이라서 예, 네. 물을 배경으로 아유, 만들었군요. 네. 아유. 혹시 물을 보면 네. 저는 그냥 두 가지예요. 한없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풍덩 뛰어들거나. 물은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엄마 뱃속에 물에서부터 나왔고 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오늘 주제가 아주 심오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오프닝부터 아주 격이 높습니다 지금. 네, 아니 워낙 박사님께서는 이제 도시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방송 활동도 왕성히 하셔가지고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왕성하신 아주 게 제가 저 영광입니다. 스카프로 표현되잖아요. 네? 저 휘날리면서 요즘 아주 네. 저 종횡무진. 제 시그니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여전히 아주 저 수려한 외모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아유, 눈이 아주 그냥.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피아노를 치신다고요. 아, 네, 조만간에 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몇 번 이제 콘서트 계속 좀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번 여름도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네,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조만간 이제 또 광주에서 그 브런치 콘서트 할 예정입니다. 와, 네. 장소 안 정해졌으면 물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피아노가 상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유리발 안에서 가능하시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연주자의 허가를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저 한 자리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늦으시나? 항상 일찍 오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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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아니, 원래 일찍 오시는 양반인데. 네네네 이렇게. 그 낯선 주제로 오늘 토크를 해야 돼서 공부를 조금 하느라고 늦었어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오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 걱정. 임 박사님 계시고 네. 제가 또 뭐 저 공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됩니다만은 그 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아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예, 예. 바쁘가 되셨다. 역시. 저랑 앞뒤로 라디오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에요 이게 좀 자유로운 활동 좀 하려고. 아 예 멋지십니다. 안경도 실제 금은 아니신 거죠? 아니 왜 알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다들 모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출발해야 될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신지 씨가 먼저. 저부터요. 저는 아무래도 약간 그 친환경적인 도시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피곤한 몸을 뉘었다가 일으켰을 때 창문을 열었는데 막 새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여기처럼 창밖으로 물이 좀 보인다든지 다 좋은데 비싸. 그런 데 살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독일에 오시면 됩니다. 예? 독일에 오시면 됩니다. 엄청 비싸. 아주 많아요. 그러면 저는 코요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생각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아니 저도 이 생각이 무척 공감하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좀 비슷한 환경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물이 많은 들판이다 해서 물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정말 봄에 비가 너무 많아서 올 봄에도 가뭄 때문에 아주 무척 고생했어요. 네, 진짜 많이 가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요 아파트 단지나 새로 개발되는 데 가보면은 놀랍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리 예전에 막 집만 빽빽이 지었잖아요. 요새는 조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설계 디자인의 태도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건강한 거. 네네네. 그러니까 돈만 조금 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가장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니엘 씨는 이제 독일에서도 당연히 사셔보셨고 한국에서도 사셔보셨잖아요. 어떻게 독일과 한국 도시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독일은 가끔씩 같은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도 우리 보통 큰 공항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am Main이라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an der Oder라고 있는데 둘 다 강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인강 옆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오다강 옆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도시들은 뒤에 강 이름 붙거나 호수 이름 붙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 영산강, 뭐 경기도 맞아요. 광주는 광주 목현천 뭐 이렇게 불리는 맞습니다.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네. 솔직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산이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산이 중요해요. 서울에서도 산이 그냥 멀리서 봐도 딱 보이잖아요. 랜드마크로 좋고 그러니까 광주 하면은 뭡니까? 무슨 산? 무등산. 영산강보다는 무등산을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도시 가까이에서도 산이 있고 그러니까 산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우리 저 교수님 도시 건축가시잖아요. 네. 만약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어떤 도시를 우리 교수님은 만들고 싶어요? 저는 뭐 제 일생을 통해서 항상 얘기해온 게 걷고 싶은 도시가 최고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그러려고는 한강 가까이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길이 사실은 조금 더 공원스럽게 돼서 많이 걸을 수 있게끔 되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 한마디만 붙이자면은 그것도 유럽하고 한국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럽은 저희가 도시 내에서 보행자 전용 구역들이 많아요. 독일 말로 그 후스갱아존이라고 하는데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도심에서 이런 구역들을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인도도 우리보다 2배예요. 그게 차이가 나. 네, 참 그러니까 부럽네요. 2배가 되니까 우리는 기껏해서 가로수 한 줄 심잖아요. 제가 유럽에 가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가로수를 아예 2줄로 세우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숲 다니는 그 것 자체 같잖아요. 숲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정말 숲처럼 보고 싶은 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흙이 있는 도시가 그리워요. 네. 흙이 있는 도시. 우리 아이가 흙을 아직 못 가요. 그럼 맨발로 그렇겠다. 맨발로 걷고 싶은 도시. 요즘엔 모래도 없고 그죠? 맞아요. 맨발로 인도를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예로부터 명당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배산임수라는 말 많이 해요. 산을 등지고 물을 네, 임하는 내려다보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수세권, 호세권도 인기고 아파트도 호프마라고 호수를 품은 아파트. 진짜? 이런 아파트들은 집값 떨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죠. 호수공원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지나만 다니고 만약에 가더라도 이제 거기서 공연만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는데, 저 이번에 처음으로 호수공원 다녀왔어요. 오, 제대로. 제대로 제가 정말 제대로 둘러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특별한 경험 하고 왔습니다. 야, 일산의 랜드마크죠. 호수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테의 신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일산 호수공원에 산책을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도심 속 힐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가시죠. 섬이 또 있구나. 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에 뭐가 많더라고요. 와. 왜 놀라요? 잉어가 저만해요. 저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저만한 자, 잉어. 저만한 거. 와. 이게 다 지금 인공호수인 거죠? 네네. 인공호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일산도 크네 진짜. 아 진짜 크더라고요. 개장했을 때는 동양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온통 푸르러요. 온통. 보이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아 제가 저도 모르게 저런 짓을 했네요. 근데 진심 좋아하네.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곳곳에 앉아서 충분히 이곳을 느끼고 쉴만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도 벤치에 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네.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예, 많이 따뜻할 수 있으니 한낮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제 눈앞에 짠! 되게 익숙한 글씨가 보입니다. 바로 저기서 보이는구나. 기분이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매번 이렇게 지나쳐만 다니던 곳을 내가 직접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심 속 힐링을 하고 있다?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신지 씨를 보니까 그냥 뭐 일상의 여유와 쉼이 그냥 아주 막 묻어나네요. 그러게. 아 진짜 좋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앉아서 휴식도 취했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메타세케이아 길인데요. 진짜 걷기 좋은 산책로였어요. 저기 호수공원 안에 다른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그림이네. 이런 데는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또 연애하면서 이제 손잡고도 걷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바빠서라기보다 없어서 못하긴 하는데 남자가 없어요. 있어야 연애를 하지 않겠어요? 바빠도 연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를 옛날에 아파트촌에 막 심었다가 아파트 한 10층까지 올라와요, 저게. 오.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원래 메타스케아는 저기 담양에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자전거 도로예요? 그렇습니다. 야. 자전거 도로입니다. 또 다른 분위기네. 자, 호수공원에 왔으면 자전거를 타줘야겠죠. 이 일산 호수공원에는 자전거 도로가 호수를 따라서 길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도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혼자. 띠리리, 띠리리리리. 가자! 오, 시원하다. 자전거 정말 오랜만에 탔거든요. 아주 신지 씨 제대로 아주 네. 경험했네요. 여기 제한 속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한 속도는 20km로. 온통 초록초록하죠? 아우, 너무 좋다. 즐기면서 딱 여기로 가는 건 것 같은데? 여기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자, 이거는 국룰입니다. 남들은 공원 와서 데이트를 한다지만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운동하는 모습, 건강한 모습. 외로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도 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돌아가네. 운동기구가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수세권.
스포츠 세권. 희한하게 호수공원에 가면 네, 꼭 저렇게 운동기구를 하고 싶더라고요.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호수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 힐링 됐겠어. 너무 좋았어요. 저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어요. 방송이 아니라. 아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호수공원 가시면요. 동물원도 있고요.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요. 아니 저도 호수공원 몇 번 가봤는데 뭐 꽃박람회 있을 때도 가보고 진지 씨 말씀하신 그 동물원도 옛날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눈이 쫙 왔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진짜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을 네. 거예요. 아니 그리고 호수공원이 저기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제 여기가 기억에는 제일 그죠? 유명한 게 꽃박람회. 꽃박람회. 꽃박람회라는 개념으로 박람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다 파이오니어 역할을 했습니다. 일산 네. 호수공원. 처음엔 비판도 많았어요. 왜 거기에다 저 아까운 땅에 아파트 지어야지 왜 호수를 짓느냐.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미래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호수공원이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있어 보이잖아. 이 도시 그거 안에. 무시 못하죠.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2000년대 이후가 되면은 네. 우리도 이제 3만 불 이상 시대가 되고 사람들의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숲길이나 뭐 많은 무슨 뭐 꽃나무나 이런 거 하더니 갑자기 물이 등장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나 욕구 수준이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유행 아이템이 된 건데 실제로 최근에 그 신도시 그 호수공원 쪽 유동인구 많아지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근 상가들 매출 상당히 오르고 있고 상권들 아주 지금 활발하게 예, 뭐 조성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기가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는 호수라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강이에요. 우리 그 대신 우리한테 있는 거는 저수지, 연못 이거는 다 기능적인 거였거든요. 그건 뭐냐 물을 담아서 농업에 쓰든가 아니면은 도시에서 무슨 문제 있을 때 쓰든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뭐 놀고 이러는 거는 조금은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 시대에 맞게 좋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설계할 때 훨씬 더 우리는 레파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도시화에 따른 여름철 열섬 현상을 억제하는데도 물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호수공원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들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일단 그 5글자로 한번 표현해보고 출발해볼까요? 5글자로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도심 해우소. 진짜 저는 화면만 봤는데도 그렇죠. 저- 뭔가 제가 최근에 좀 근심이 많거든요. 되게 좀 여러 가지- 비워지죠. 예,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예예예. 앞으로의 그 어떤 헤쳐나갈 그 예, 벽들 뭐 예. 이런 건데, 이거 화면 보면서 다 이게 해소가. 일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장인 살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터전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근처에서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런 공간이 없으면은 좀 많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인들을 살게 하는 터전. 저는 5글자요. 네. 친환경 짱임. 어때요? 짱이다. 약간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연만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스트레스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이 짱이다. 어쨌거나 인간과 함께 늘 함께 했으니까 좀 친환경 짱임으로 할게요. 좋아요. 신지 씨. 약간 이런 제가 느꼈던 거를 그렇게 그대로 표현하자면 개안의 최고. 눈이 이렇게 딱 떠진다는 그런. 개안의 왜냐면 제가 최고. 저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회색을 정말 많이 보는데 녹색을 보니까 눈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안의 최고.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조금 더 심오하게 우리가 왜 이제 녹지가 많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도시의 허파다. 네. 그래서 숲이 사실 나무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든요. 근데 이 물은 무슨 역할이냐면 도시의 신장이에요. 콩팥. 콩팥.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거든. 도시의 콩팥. 와, 그죠.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네. 아,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도시의 방광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쓸개. 근데 이자. 도시 바로 그게 뭐냐면 도시를 생명체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생태니까 그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게 순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네. 하면은 괜찮죠 기분이. 그러면은 우리 저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호수공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공원이래서 공원이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이 어디죠? 그거 저 그저께 갔다 왔는데 뉴욕의 센트럴 파크. 센트럴파크. 아마 모든 공원 모델이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도 다름이 없는데 이게 19세기 중반에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센트럴파크 그러면 우리도 공연만 생각을 해야죠. 맨날 잔디만 생각이 나는데 유명한 게 호수예요, 사실은. 센트럴파크에는 8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저수지고 어떤 데는 졸졸졸졸 흐르는 개울도 있고요. 우리가 유명한 펀드도 있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디서는 낚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는 배 타고 어디서는 아이스 스케이팅하고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쓰고 저는 조깅만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죠. 다 저도, 예. 저기만 하는 줄 예, 알아요. 예. 아니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호수공원이라는 게 딱 그 호수의 모양, 그 획일화된 모양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친구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브리즈번으로 갔는데 걔가 막 난리가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뭐가 난리야? 그랬더니 사우스뱅크 파크랜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무슨 그냥 뭐 공원 정도가 아니라 뭐 모래사장도 마련이 돼 있고 인공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호수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기 해변, 인공 해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생각 잘한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박사님. 아하. TV에 자주 나오는 그 두바이 부르즈 그 할리파 분수쇼 하는 데 있잖아요. 아, 거기도 네. 호수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호수공원이죠. 예. 근데 이제 근데 두바이 거기 경우에는 이제 좀 나쁜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 있는 호수는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뭐 들어가서 놀거나 뭐 바라보거나 나무가 자라거나 이러는 게 보다는 주로 무대 쇼하는 데예요. 완전히 분수 쇼하고 그 모든 전등 가지고 라이트 쇼하고 막 이러는 데라서 그렇게 인간 친화적인 것보다는 눈을 좀 혹하게 만드는. 근데 이제 두바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공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다. 좀 더 그런 생각이 상업적이다. 들었어. 그건 너무 엔터테인먼트, 너무 위락적이다. 맞아요. 그 어. 자리 가까이 보려면 자리 잡으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공연공원이네. 공연공원이야. 무대공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네, 네. 우리 저 다니엘 씨 독일에는 호수공원 유명한 거 있어요? 우리도 많죠. 그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 자체가 되게 많이 파괴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어떤 도시 재생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좀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도 많이 생기고 호수 공원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이곳은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 독일 북부 엘베강 하류에 있는 한 곳 도시고요. 13세기 한자 동맹의 중심지로 유명하죠. 여기는 이제 엘프 필라모니이고요. 함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주변 지역이 대부분 운하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함부르크가 독일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부자. 번잡한 동네죠. 함부르크는 산이 없고 대부분 평야야 그리고 이제 호수로 이어져 있는데요. 많은 호수 공원 중에서 이곳 플란텐 운 블루멘이 유명합니다. 좋다. 세상에. 언뜻 저것만 보면 센트럴파크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래 이곳에는 동물원과 공원 묘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호수 공원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자기 집 앞 정원처럼 편안하게 앉아 계시네 다들. 그러니까요. 저런 한가로움 우리는 사실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예.
Also ich mag es, dass es sehr natürlich ist und nicht so strenge Beete, alles perfekt, sondern auch so ein bisschen wilder teilweise. Und ich finde, davon könnte man gerne noch mehr haben tatsächlich. Also einfach Grünbereiche so. Tatsächlich jeden Tag, weil ich wohne direkt um die Ecke. Jetzt mit dem Hund sind wir einmal mittags, einmal abends da. In der Gegend gibt es so Stühle, die oben aufgestellt sind. Da hinten auch nochmal, da sitze ich dann auch oft mit meiner Freundin und ja, trinke ein Glas Wein oder ein Bier. Ja. 해질 무렵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곧 플란테눔 블루men을 찾습니다. 저도 한번 보러 갔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녁에 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진짜 왜 사람 그런지. 많네요. 네. 늦은 시간인데도 분수쇼네. 너무 멋지죠. 이건 밤 10시부터 30분간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환상적인 쇼를 선보이는 분수 공연이 있어요. 독일은 여름에 특히 해가 좀 늦게 지니까 밤 10시에도 이런 공연 많이 할 수 있고 아직까지 해가 살짝 떠 있고 막 그래요. 다리랑 같이 어우러져서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네요. 좋네. Well, I live in my flat now for 49 years, but I've only discovered the park late last 25 years or so, and I try and come every day. And Hamburg, if you have a look from the airplane above Hamburg, it is a real green city, and I think we have 11 parks in the city, in the town. 다양한 모습이 정원들이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장미 정원이 제철을 맞았네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죠. Ja. 식물원이 유명한 곳이어서 특별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Die Streifen, die man hier entlang des Ufers sieht, die müssen breit sein. Es muss immer eine Relation von ungefähr 1/3 der Wasseroberfläche müssen Wasserpflanzen sein. Dann bauen die Wasserpflanzen die Nährstoffe ab. Und dadurch ist die Wasserqualität besser. Da sind zum Beispiel hier diese Kaskadenbecken. Und dort wird einmal im Jahr das Wasser komplett rausgelassen und das Becken sauber gemacht. Der Schlick ja auch die Ansaugung verstopfen würde von der Pumpe. Also auch das Becken wird jährlich getauscht.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이기에 호수공원 관리를 더 철저하게 됩니다. 특히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 사람들이 발을 담근 거 보니까 깨끗한 거죠. 줄 관리를 엄청 신경 쓰는군요. 플란테눔 블루men은 함부르크 방언으로 식물과 꽃을 뜻하는데요. 앞으로도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저는 독일 사람으로서 믿습니다. Sieht man immer zu, dass man die Bevölkerung mit ins Boot holt, dass man vorher einen Ideenwettbewerb sozusagen macht durch eine Umfrage an die Bevölkerung. Die Menschen die Gelegenheit haben, dass ihnen Bescheid gesagt wird, ob sie Ideen haben, was sie in ihrem Umfeld verwirklicht haben wollen. Ob sie zum Beispiel Trampoline gerne hätten für ihre Kinder oder so etwas. Weil die Pflanzen und die Natur sind ein dynamisches Element und auch die Entwicklung der Gesellschaft ist dynamisch. Wenn ich einmal ein Konzept festgelegt habe ich Schwierigkeiten, aus diesem Konzept wieder herauszukommen. So ein Masterplan für den ganzen Park kann einen auch fesseln. Ja, also es ist besser, ein dynamisches Konzept zu haben. 그래서 아마 독일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는 함부르크예요. 네. 독일 전체가 도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돼 있어요. 공원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가로수들. 가로수를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 그린 네트워크를 만들거든요. 그게 완전히 도시를 만드는 철학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독일을 굉장히 존중하는 점입니다. 삶의 질도 높고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친환경적이고 아주 좋은 도시네요. 이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호수공원을 얘기하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거, 호수공원이 있든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그 동네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민들이 찾아가서 아까 25년 동안 계속 간대잖아요. 찾아가서 자기의 일상생활에 정말 허파와 신장을 콩팥을 깨끗하게 하는
말하자면 그러면서 다리에 힘도 기르고 이러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또 호수공원을 만들다 보면은 인공 호수로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물이 너무 한꺼번에 비가 와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니까 물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모자랄 땐 너무 모자라고 남을 때는 막 이게 막 홍수까지 나고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 호수를 자꾸 만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는 이제 수심도 되게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수질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 호수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큰 호수공원의 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강에서 쭉 빼가지고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제일 많아요. 네. 그게 세종호수공원이 그렇습니다. 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쉽죠. 그러면 거기는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이 있으니까 계속 수질 관리도 잘 되고 그러죠. 아니면은 산 위에다가 주위에 오염이 하나도 안 되는 데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들 있잖아요. 샘물들. 이걸 모아가지고 잘 모으면 근사하게 돼요. 사실 호수 중에서 호수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수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얘가 머물러 있는 물이잖아요. 머물러 있는 물은 흐르질 않으면 썩어요. 공기와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산소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콩팥을 하려면은 우리 콩팥에 걸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 지금 이거는 여기 벌써 녹조 생겼네. 근데 이제 여기에 녹조를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모래하고 조그만 자갈 같은 거를 놔두면은 좋지 않은 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침전과 여과 이거 다 어려운 거 아니죠? 침전은 가라앉는 거고 여과는 걸러내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그 콩팥이 하는 거. 침전력은 알아서. 그거를 하는 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아니 이게 적절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수영장 가도 유수풀 있죠. 여기. 맞아요. 거기가 물이 더 깨끗하죠. 깨끗하죠. 느낌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흐르니까. 훨씬 깨끗한 훨씬 느낌이죠. 맞아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네. 약간 근데 돈이랑 그게 다 이유가 비슷한 있었네요. 네. 호수공원을 이제 만들면서 참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연이랑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친환경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독일에서는 어쨌거나 좀 그런 거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마음대로 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조건들 좀 까다롭게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위례 신도시의 친환경 호수공원 인근 입지가 아주 핫하게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하고 일단 가깝죠.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장지천에 잘 꾸며진 그 호수공원이 계획돼 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주한 지 거의 이제 10년 차 접어들거든요. 아직도 위례 호수공원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 왜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호수공원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구나. 네, 작년에 큰 비가 좀 와서 호수공원에 물이 가득 차서 준공을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육이 이제 100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호수공원 같은 문제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박사님께서 그리시는 친환경 호수공원이 어떤 것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죠. 서서울 호수공원이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게 네. 바로 서쪽에 있는 겁니다. 서서울공원. 이게 김포공원 근처에 있어요. 여기 서서울 호수공원이 개장한 게 이제 15년 됐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했는데 사실 여기가 유명했던 거는 여기가 정수장이었어요. 예전에 정수장을 완전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호수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15년 됐구나. 개장한 지 15년이나 됐어요. 15년 됐는데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동네 공원이에요. 아하. 진짜 중요한 요 근처 주민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공간. 예전에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치우고 개발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신월동 근처 또 김포 근처가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공원인데
하나 더 붙여서 호수공원이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공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김포 신월 지역은 굉장히 행운이 컸던 거지요. 너무 아름답게 하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네, 정말 아름답게 하고 나가셨네요. 여기서 이제 진짜 이 공원의 매력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서서울 공원에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물이 있습니다. 사실 호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분수를 뿜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비행기가 뜨면 분수가 작동을 합니다. 우와, 진짜? 오! 비행기 때 지나가면 떠요? 마침. 그걸 감지하나 보죠? 어머! 대박. 소리를 감지해서 진짜? 여기 가봐야 되겠지. 어머! 아니, 그러니까 뭐 소리를 감지하는 거야? 소리 감지야. 소리를? 데시벨로. 우와, 대박. 여기 건축가님, 여기 만드신 설계하신 분이. 설계 70년 조경 건축가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2009년인데 완공된 맞습니다. 게 네, 그러니까 네. 설계하신 거는 한 2005, 6년 정도에 8년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 지금 15년 지낸 다음에 여기 보셨을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예, 살아있는 것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그 15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네. 환경도 더 좋아지고 해서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설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했다기보다는 마음이 전달된 게 네. 그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도시의 재생, 맞아요. 자연의 네. 재생 이게 자연 친화 정도가 아니라 생태에 대해서 그냥 녹아 들어가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그마한 그냥 연못 같은 네. 규모인데 여기에 굉장히 기하학적인 이 데크와 네. 이렇게 수직적인 그 나무들이 쫙 올라오고 거기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은 분수가 쫙 뻗어오르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곡선과 이 수평 수직이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그 대비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여기는 옹벽으로 돼서 훼손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자연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대비시키되 선적인 것으로 좀 대비를 시키고 그 공간의 면적인 것은 좀 수직적인 미루나무나 또 물가에는 이제 나우송이라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우리나라 나무고 네. 또 그다음 목백합이라고 또 굉장히 직선적으로 다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대비시켜 놓으면 좋겠다 해서 식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미루나무. 이거 시골길에 서 있던 나무. 그 미루나무가 바로 그구나.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기를 무대처럼 쓰더라고요. 여기서 공연도 하고 좋네요. 저녁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 뜨면 거기서 이제 같이 공연하고 놀고 여름에. 한 군데 더 보여드릴 때 그러시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미디어 벽천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예, 영상을 밤에? 원래 틀어야 되는데 아하, 아마 밤에? 지금- 아니요, 낮에도? 낮에도 계속 영상으로 해서 여기 보세요. 앉으니까 벌써 시원하죠. 네. 여기 가까이 오면은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아. 정말 시원해지네. 여름 연애들이 그래요? 여기 다 물이 흘러다니던데 여기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아서 요거하고 이런 거. 그걸 다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나무도 심고 물이 다니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기는 뭐 하는 공간일까요? 백인의 식탁이라고 그냥 식탁에서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는데. 우와. 공원 취사 금지잖아요. 그런데 취사 금지. 취사만 식은 괜찮아. 그 요새 호수공원이 일종의 유행이에요. 그냥 네. 호수를 만들면 네. 요새 이제 호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네, 정도로 근데 호수공원을 만드는 거를 마치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호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문제가 이 수질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서서울 호수공원에서는 이 수질 문제를 굉장히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 물 자체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호수로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보낼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은 요즘 이제 빗물이 내려오면 빨리 내어보내는 쪽으로만 포커스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물들이 막 섞여 들어가면 금방 물이 이제 오염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의 그 공원이라는 녹지에서 호수로 들어가는 모든 물들은 몇 번의 침정과 오버프로를 거쳐서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맑은 물이 공급되면 그 호수의 수질은 저는 늘 좋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지금 동탄 호수공원도 호수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도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북서구에서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우수의 침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고 맑은 물을 넣어줄 것이냐 이게 좀 포커스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이제 산소 공급인데 물을 순환해서 계속 산소 공급을 해줘서 물의 수질이 유지되게 하는 방법. 두 개가 같이 유지되면 저는 충분히 호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생태 재생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 인간의 미래, 도시의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좋은 공원을 또 좋은 시민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딱 왔는데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대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공간으로 버려져 있던 공간을 이렇게 좋은 거로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선사를 해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호수공원 생각할 때 이렇게 동네 주민, 바로 근처의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계 단계 때부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배려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 참 호수공원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시민들이 자기의 정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까 함부르크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유럽의 공원에 가면 참 좋은 게 정원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나요. 우리도 그렇게 정원 같은 도시의 정원을 만드는 그런 접근 방식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니엘 씨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거고요. 없어진 아니면 폐지된 어떤 시설을 예를 들면 문화 공간으로 다시 재사용하거나 여기처럼 이제 자연과 함께 좀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좀 생겼으면 해요. 그런 재활용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천안의 그 성성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 수질이 6등급이 되는 좀 낙후된 그런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이제 수질 개선도 하고 이제 자연 생태계를 살려보고자 이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현재는 무슨 맹꽁이 같은 그런 멸종 위기 양서류들도 살고 원앙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맹꽁이 초등학교 때 보고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으로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도 많이 모이셔서 아트 팩토리 뭐 이런 아트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천안 성성호수공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저기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호수공원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전 전국에 있는 약 20여 개를 분석을 다 했어요. 어디가 뭐가 있냐 어떻게 봤냐 했는데 진짜 성공한 호수공원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더 많습니다. 개구리, 맹꽁이, 물고기 중에서도 피라미드 조그만 것들 거기다가 이제 새. 왜냐 조그만 새들이 있어야 이게 날아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깊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잘 못 살아요. 알을 낳으려 그러면 얕은 물로 와야 되거든요. 한 요 정도 얕은 물로 와서 여기다가 알을 낳으면 걔네들이 이제 피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잡아먹으려고 새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거를 만든 게 성성 저쪽 저수지와 호수공원인 것 같아요. 이 친환경 호수공원이 사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막 섣불리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세월이 흐를수록 최소한 15년, 서서울 호수공원 15년 지나니까 가라앉아. 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도 자라고 그 안에 순한 체계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또 다니엘 씨께서 독일의 호수공원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십시오. 네, 이번에는 어디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려나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 저분. 오, 유명한 베를린. 여긴 베를린이다. 맞습니다. 바로 베를린입니다.
자, 자랑은 아니지만 벨린은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독일의 대표적인 친환경 호수 공원 바로 브리처 가르텐입니다. 면적이 엄청 넓은 곳인데요. 이 공원에는 크고 작은 연못이 무려 30개나 있습니다. 끝산 말이야. 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하신 새 있네요, 새. 네네. 이거 뭐 동물이 염소도 있네. 귀엽죠? 동물원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죠. 벨린 시민들에게는 이 자연을 선물하고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만 나면 이곳을 찾아온답니다. 여기는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에요. 여기. Der Garten ist gebaut worden, als es noch die Berliner Mauer gab. Und im Bezirk Neukölln, der 300.000 Einwohner hat, das ist ja fast eine Kleinstadt, der brauchte Grün. Und deswegen wurde dieser Park gebaut, wurde auch viel Geld für den Garten bezahlt. Als Bundesgartenschau eröffnet. Seitdem hat jetzt der Park jährlich über 1 Million Besucher. Also das wird sehr aufgesucht. 공원이 완성된 지가 3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는데요. 깨끗해요. 이거 봐, 저거 얕잖아. 그러네요. 도심 속 자연 생태 보고라 불릴 만큼 다양한 동식물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Also, dieser See wird natürlich auch gereinigt. Das Wasser läuft in einem Kreislauf, kommt in ein Pumpwerk und dann wird es in den See eingegeben über 3 Stellen. Einmal über eine Sprenkelanlage, wo Sauerstoff mit versetzt wird. Grundwasserspiegel sinkt in ganz Berlin. Es wird aus dem Grundwasser hochgepumpt und aus Regenwasser, was auch immer weniger wird. Es gibt ein großes Becken, wo Regenwasser gesammelt wird mit einem Rohrsystem. 이 분수는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해야 돼요. 기계적인 것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터 창고가 있네요. 필터 창고도 있습니다. 맞아요. 공원의 한편에 수질 이거 보세요. 개선 필터 창고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호안이 무지만 여러 종류의 물이 있잖아. 저렇게 많이. 호수는 1급 수에만 사는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꺼비를 키워서 방출하는 게 수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두꺼비들이 이런 거 잘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수완을 하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얘기하셨는데. 교수님 화가 많이 나셨다고요. 애들의 먹이 사슬이 있는데 그 동물부터 식물까지 두꺼비 양서류부터 물고기까지 또 조그만 플랑크톤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체인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이 사슬을. 예. 두꺼비 신기하잖아요. Ja, der See muss sich auch selbst reinigen können. Nee, das geht auch durch Schilf. Also natürlicher Bewuchs. Gibt es auch viele Tiere, Fische, Krebse, Wasservögel, die natürlich verboten sind zu füttern. Kein Futter ins Wasser werfen. Das überdüngt den See natürlich. Kein Futter ins Wasser, was verboten, Tiere zu füttern. Und alle Bereiche um den See herum dürfen nicht gedüngt werden. Kein Dünger. 특히 이 관리자분들은 시민단체 수질관리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시민들이 스스로 도심 속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대형 행사 등도 지향하고 있는 호수공원, 바로 이 브리처 가르텐입니다. 우와. 이야. 자, 어떠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느껴지시죠? 너무 느껴지는데요? 대단하네. 아니 저 공연까지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참 감동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꾸안꾸의 정석이네요, 저곳이. 꾸안꾸. 네, 꾸민 듯, 안 안 꾸민 듯 꾸민. 그렇죠,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잘 어울리네요. 정말 꾸안꾸가 굉장히 정석인 것 같으네. 네, 지금 맞아요.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진짜로요. 그 진짜로 이쁜 게 꾸안꾸잖아요. 그럼요. 진짜죠. 호수공원이어서 그런지 백조의 호수가 떠올랐어요. 백조의 호수. 그 호수 위는 뭐 한없이 평온하지만 맞아요. 사실 밑에서는 수질 관리하고. 네,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맞아요. 생각과 노력이 움직이고 있다. 아까 오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의 호수. 오리에.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발발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터를 쓰고 뭐 이러는 것뿐이 아니라 자연이 자연이요. 일을 하게 해줘야 네. 되고 인공으로 수질 정화를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한 그 풍암 저수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광주광역시에 풍암 저수지가 있는데 사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주변 분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TF팀까지 이제 꾸려가지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애를 써보고 있는데 쉽지가 좀 않은 상황입니다. 풍암 저수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수온이 별로 없어요. 영산강에서 빼내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수질이 안 영산강도 좋아서. 수질이 별로 그렇게 네. 좋지 않고. 그래서 지하수밖에 없는데 지하수를 또 무한정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단 말이죠. 네. 지하수 너무 빼내면 또 도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이거 수질 개선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가 뭐냐면 좀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갖다가 조금 더 얕게 만들자. 그러니까 물량을 줄여서 일산 호수공원처럼 저렇게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자라고 하는 안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이 넓은 호수면을 그대로 보존해다오. 원형을 보존하고 싶다. 근데 이 두 가지로 싸우면은 접점이 잘 안 찾아질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도 봤지만은 조금의 새로운 물을 집어넣으면서도 자기네들 안에서 순환하고 그다음 거기서 여과와 침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쉽게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는 각자. 물이 얕기도 하고 넓은 데에는 물이 깊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수로로 흐르기도 하고 센트럴파크에서 8개의 다른 종류의 물들이 서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생태 공원으로서 호수공원을 유지하는 비법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원론적인 어떤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각자 대립하는 이유는 각자에게 그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네. 건데 서로가 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잘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다니엘 씨의 의견에 가장 동감하는 게 정말 사용할 사람들, 내가 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수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호수공원으로 바꾸는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솔직히 저수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수지예요. 그냥 이렇게 큰 물이에요. 솔직히는 그렇게 재미있는 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저수지는 예전에는 물을 많이 담아둬야 됐는데 이제는 물을 그렇게 담아둘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달라진 어프로치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동안은 뭐냐면 저수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것도 못한 게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서서울 공원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자기 거로 느끼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번 설계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괜찮습니다. 디자인 샤렛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샤렛이라고 해서 잠깐 스케치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난 별로 경쟁하고 싶지 않아. 꼼꼼하게 그렇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리세요. 우와, 다 했어. 벌써요? 네. 이 정도면 재현 박사님이 다 알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네. 와, 꼼꼼하게 너무 디테일해, 지금. 아니, 저 죄송한데 팩스로 보내주시겠어요? 완성되시면? 아니면 이메일도 괜찮아요. 그래. 자, 뭐 다들 이제 그렸죠? 누가 먼저 보여주실래요? 우리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광주 하겠습니다. 시민이시니까. 네. 처음 해보는 디자인샷. 네네네. 제가 구상한 거는 아까 그 계속 생태학적 관점에 저는 그 되게 꽂혀가지고 혼쭐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두꺼비. 양식장. 두꺼비 양식장부터 일단 혼쭐이 났거든 아까. 네. 이제 그 뭔가 물이 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약간 아까 그 여과하는 그 자갈밭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자갈밭을 이게 어디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 올챙이 양식장에도 여기 물이 연결이 돼서 이제 개울 그게 또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공섬을 조성해서 여기 새가 좀 날아들었으면 좋겠다. 야. 나름 새거든요. 그래서 새가 날아들었으면 좋겠다. 야, 굉장히 학습 능력이 저렇게 빨라도 되는 거야. 대단한데요. 아 저는 열심히 혼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은 우리 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하시면 되고 네네. 전 기술적인 걸 다 빼고요. 네. 그냥 그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에만 집중했습니다. 축구장이에요? 실제로도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제 집 앞에 야구장, 네, 배구장. 스포츠 시설들이 좀 가까운 곳에 누구나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그 물 위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운치가 있어요. 공을 너무 저기 근데 멀리 차면 안 그러면 되겠네. 공 빠지면 죄다 해저드네요? 홈런을 치면 무조건 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도심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발상이 나오는 거죠. 저기는 호수공원이 아니라 운동공원을 만드셨네, 그러니까. 스포츠파크를. 스포츠파크. 스포츠공원.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직업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무대가 있었으면 일단 좋겠어요. 공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수에서는 밤에 되면 조명이랑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대 조명 같은 느낌,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로서는 똑같이 빗물 저장소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빗물을 이제 모아놨다가 여과를 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사님. 예. 아, 오늘 조금 제가 좀 강의한 보람이 좀 그러네요. 저는 사실 되게 긴 기간 동안 그린 것 치고는 되게 콘텐츠가 없어요. 근데 제일 오래 그리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호수가 있고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똑같이 신시티처럼 공연장이 있는데 한옥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한옥 있고요. 뒤에는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만의 어떤 특색이 살아있는 그런 공연장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해변 있고 요즘 또 서핑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양까지 안 가도 여기서 서핑할 수 있는 제 40m 들어가 있는데 외발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외발 자전거 너무 외발 어려워요. 자전거 탈 수 있는 길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정말 디자인샷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바탕을 흐르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바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의 잔소리가 좀 성공을 해서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물이 순환되고 여과되고 침전되고 이런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지금 그 풍암 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 아까 그 베를린의 호수도 보면은 일단은 호안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길면은 접점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이 있게 만드는 저는 좀 제3의 안을 전문가들이 훨씬 더 좀 혁신적인 안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요새는 이제 설계는 안 하고 잔소리는 많이 하죠. 관리비를 너무 걱정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호수공원을 만들고 광주만의 혁신적인 호수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네.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무척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그냥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수질이 깨끗해지냐 안 해지냐 이것만 두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뭐 수질도 수질이지만 다양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저수지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거나 도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저는 걷고 싶은 도시가 제일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모든 도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가서 걸으세요. 많이 걸으시면 도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광주 시민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이런 고민을 해봤다는 것에 의미가 너무나 있죠. 네. 흐뭇함이 지금 생기거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살아갈 사람들,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한 고민들이 합쳐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결론을 나름 내봅니다. 네. 자,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도시를 바꾸는 호수공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